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생에게 전 재산 뺏긴 형 그 후의 이야기 4화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대호는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고 동생 민호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진실의 무게 앞에 무너진 민호는 대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대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야기는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시작됩니다. 대호의 대원의 칼국수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직영점이 생겼고 해외 진출까지 앞두고 있었죠. 대호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후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본점 주방에 들러 직접 육수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대호는 주방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아들 대학 들어갔다며? 축하해.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애들 학원비도 걱정 없고요. 허허, 무슨. 자네가 열심히 일한 덕이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대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과 함께 일구어낸 성공.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사장실로 올라온 대호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5번째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5년간 모범수로 지내며 꾸준히 대호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대호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 대호는 이번에도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동생의 사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아직 뜯지 않은 민호의 편지 4통이 더 들어있었죠. 시간이 약이겠지. 대호는 씁쓸하게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대호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은 안 하셨는데 꼭 사장님을 뵈어야 한다고 하셔서. 대호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자신을 미래전략그룹의 오수진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래전략그룹?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빈틈없는 표정. 오수진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대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미래전략그룹 마이너스 기획조정실장 오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호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 실장님? 대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수진 실장은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사장님께 꼭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는 당신네 회사를 모릅니다만. 오 실장의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회장님의 성함은 강태준이십니다. 강태준? 역시나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호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오르자 오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김민호 씨, 생부되십니다. 순간 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호의 생부. 30년 전 자식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쳐 사업가로 성공했다던 그 사기꾼. 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가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들과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오 실장은 예상했다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화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회장님께서는 지난 세월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계십니다. 뉘우쳐? 대호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이 남의 인생을 망치는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뉘우친다는 말이오? 회장님께도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오 실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장님의 사죄의 의미입니다. 사장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우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노. 그 더러운 돈 당장 치우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오 실장이 말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일구신 회사 전체 가치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뭐라고? 그 돈으로 저희는 사장님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저희 회장님과 식사 한번 할 시간을 내주십시오. 직접 뵙고 사죄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경비실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오 실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좋은 뜻으로 찾아온 겁니다. 좋은 뜻?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좋은 뜻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역겨워. 오 실장은 씩 웃으며 대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김대호 사장님, 저희 회장님 성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좋게 말할 때 들으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스스로 사장실을 걸어 나갔습니다. 대호는 한동안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민호의 생부 강태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호는 박준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 오랜만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잘 지내시죠? 박 변호사, 혹시 미래전략그룹이라고 아시오? 전화기 너머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미래전략그룹이요? 물론 알죠. 요즘 M&A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왜? 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일이 간단치 않겠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 강태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그냥 사기꾼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해외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물입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회사를 집어삼키는 걸로 악명이 높아요. 그자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거요? 글쎄요. 정말 뉘우쳤을 리는 없고 아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김민호 씨가 가석방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민호는 내년이면 가석방 대상이요. 아마 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룹 후계자로 삼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 사장님과의 악연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대호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자식을 이제 와서 후계자로?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자식은 그냥 쓸모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장님, 절대 그들이 주는 돈을 받아서도 만나서도 안 됩니다. 한번 엮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알겠소. 명심하지. 전화를 끄는 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수진 실장이 남기고 간 명함과 돈 봉투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대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그대로 찢어버리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체 얼마가 들었길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대호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억 원. 대혼의 칼국수 브랜드 전체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돈을 사죄의 의미로? 대호는 오히려 더 큰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돈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내 시간을 사라. 내 인생을 사라. 내 존엄을 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호는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와 펜트하우스. 오수진 실장이 강태준 회장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6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던가? 네, 회장님. 수표를 보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강태준이 와인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재밌는 사람이군.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장 무릎이라도 꿇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강태준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그가 오수진 실장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뺏어야지. 그깟 칼국수 가게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을 만나는 일이 늦어지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빼앗아봐. 사람이 언제 가장 쉽게 무너지는지 아나? 자기가 가진 걸 모두 잃었을 때가 아니야. 지킬 것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걸 지킬 힘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지. 대원의 칼국수. 내일부터 주식시장에 재미있는 소문이 돌기 시작할 걸세. 오수진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의 칼국수의 가장 큰 밀가루 공급 업체에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불분명했습니다. 그저 내부 사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대호가 직접 업체를 찾아갔지만 사장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거래였습니다. 대호는 다른 업체를 수소문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업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처럼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터넷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의 칼국수 위생불량 심각. 주방에서 쥐 나와. 알고 보니 사장 동생 배신한 파렴치한 전과자. 과거의 사건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대호가 동생을 배신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자극적인 제목의 사람들은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정말 괜찮은 겁니까? 대호는 직원들을 다독였지만 그 자신도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 그의 소리 없는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30년 전 맨손으로 민호를 키웠어.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어설픈 동생 민호가 아니라는 것을. 자본과 권력, 그리고 악의로 똘똘 뭉친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대호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대원의 칼국수의 핵심 기술, 바로 육수의 비밀 레시피가 경쟁사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저급한 맛으로 유명했던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의 말이죠. 그 업체는 갑자기 전설의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신메뉴를 출시했고 대원의 칼국수와 놀랍도록 유사한 맛을 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절반이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원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대체 누가? 자신이 가족처럼 아꼈던 직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대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던 대호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호? 그곳에는 교도소에 있어야 할 동생 김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가석방으로 조금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비뚤어진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형. 민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민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 지금 회사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어. 형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 친부모라는 자들이지? 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 형. 내가 그들을 막을 수 있어. 그들의 약점 내가 알아. 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동생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했던 동생.
하지만 또한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수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유일한 사람. 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대호는 민호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악마 같은 친부모에게 복수하려는 민호는 과연 진심일까요? 여러분, 사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대호에게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생 민호의 생부 강태준. 그의 막강한 자본 공격에 대호의 회사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민호가 대호 앞에 나타나 손을 내미는데 과연 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5화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